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동양철학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양철학에서 인문학의 의미를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현대학자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축의 시대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호모데우스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책, 모두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축의 시대라고 하는 책은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학자가 쓴 책이고요. 호모데우스는 유발 하라리,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초청돼서 왔었던 그런 아주 대단히 유명한 학자고, 이 책은 너무나 많이 팔렸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함으로써 제가 동양 철학에서 인문학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축의 시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축의 시대라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 말입니다. 축의 시대, 영어로는 Axel Age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연대적으로 보면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칼 야스퍼스는 이 사이에,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부터 200년 사이에 한 700여 년간이 그 인류에게 있어서 종교와 철학을 탄생시킨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시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이전 시대는 원시 종교 시대였는데, 그 원시 종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인간이 윤리적으로 각성하고 철학적으로 성찰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새로운 의미와 능력을 발견한 시대가 바로 축의 시대다. 이것은 문명의 전환기니까 축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좀 더 축의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본다면, 축의 시대 이전은 당연히 원시 종교 중심 사회였고, 그럴 때는 동물을 희생을 바치고, 그리고 늘 제사를 지내고, 신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샤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원시 종교 시대라고 한다면, 축의 시대에 이르러서 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원시 종교를 인문화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시 종교의 인문화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종교를 인문화했다라는 얘기죠. 그 인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초월적인 차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간의 그 정신생활의 중심은 더 이상 신에 대한 경배라든가 희생을 통한 제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도덕성이니 자비니 사랑이니 하는 이런 인간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 이게 축의 시대의 새로운 문명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종교의 인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더 이상 신을 경배하고 신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비와 사랑과 공감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이 된 신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신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다시 말해서 도덕적 본성을 각성하고, 그로 인해서 자비, 사랑, 공감을 실천함으로 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자완성, 자기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축의 시대에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초월적인 의미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추구의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구의 시대의 지혜를 통해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중국 또는 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신교, 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가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추구의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추구의 시대를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사유 방법을 발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발 하라리의 통찰이 들어있는 호모데우스라는 책과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유발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인간은 알고리즘인가? 얘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현대과학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라면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동물에게는 영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는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단순히 어떤 이 느낌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식이 있고 감정이 일반 동물보다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단순한 알고리즘과 다르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의 통찰을 우리가 보면은, 르네상스 이래 호모 사피엔스의 이성 능력에 의해서 행복, 생명, 힘을 신성시하는 인본주의가 300여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과학에 의해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고, 이것은 인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벌써 오래된 이상이고, 인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면 자연히 과학을 통해서 생명의 불멸, 그리고 영원한 행복, 그리고 인류가 신의 영역에까지 갈 수 있는 신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은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윈 이후의 생물학자들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영성과는 관련이 없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 단순히 복잡한 알고리즘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런 이 의식이나 감정이 복잡한 알고리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만에 하나라도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지능적 존재로 발달해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유발 하라리는 그 책을 통해서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양 철학의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동양 철학의 인문학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동양철학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양철학에서 인문학의 의미를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현대학자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호모데우스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책, 모두 3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축의 시대라고 하는 책은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학자가 쓴 책이고요. 호모데우스는 유발 하라리,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초청돼서 왔었던 그런 아주 대단히 유명한 학자고, 이 책은 뭐 너무나 많이 팔렸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권의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함으로써 제가 동양 철학에서 인문학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축의 시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축의 시대라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 말입니다. 축의 시대, 영어로는 Axel Age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연대적으로 보면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칼 야스퍼스는 이 사이에, 그러니까 기원전 900년부터 200년 사이에 한 700여 년간이 그 인류에게 있어서 종교와 철학을 탄생시킨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시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이전 시대는 원시 종교 시대였는데, 그 원시 종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인간이 윤리적으로 각성하고 철학적으로 성찰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새로운 의미와 능력을 발견한 시대가 바로 축의 시대다. 이것은 문명의 전환기니까 축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좀 더 축의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본다면, 축의 시대 이전은 당연히 원시 종교 중심 사회였고, 그럴 때는 동물을 희생을 바치고, 그리고 늘 제사를 지내고, 신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샤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원시 종교 시대라고 한다면, 축의 시대에 이르러서 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원시 종교를 인문화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시 종교의 인문화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종교를 인문화했다라는 얘기죠. 그 인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초월적인 차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간의 그 정신생활의 중심은 더 이상 신에 대한 경배라든가 희생을 통한 제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도덕성이니 자비니 사랑이니 하는 이런 인간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 이게 축의 시대의 새로운 문명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종교의 인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더 이상 신을 경배하고 신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비와 사랑과 공감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이 된 신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신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다시 말해서 도덕적 본성을 각성하고 그로 인해서 자비, 사랑, 공감을 실천함으로 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자완성, 자기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축의 시대에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초월적인 의미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축의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의 시대의 지혜를 통해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중국 또는 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신교, 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가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추구의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추구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사유 방법을 발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발 하라리의 통찰이 들어있는 호모데우스라는 책과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유발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인간은 알고리즘인가? 얘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현대과학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라면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동물에게는 영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는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단순히 어떤 이 느낌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식이 있고 감정이 일반 동물보다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단순한 알고리즘과 다르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의 통찰을 우리가 보면은 르네상스 이래 호모 사피엔스의 이성 능력에 의해서 행복, 생명, 힘을 신성시하는 인본주의가 300여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과학에 의해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고 이것은 인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벌써 오래된 이상이고 인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면 자연히 과학을 통해서 생명의 불멸, 그리고 영원한 행복, 그리고 인류가 신의 영역에까지 갈 수 있는 신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은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윈 이후의 생물학자들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영성과는 관련이 없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 단순히 복잡한 알고리즘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런 이 의식이나 감정이 복잡한 알고리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만에 하나라도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지능적 존재로 발달해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유발 하라리는 그 책을 통해서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양 철학의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동양 철학의 인문학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